자, 제가 얼마 전에 그 좀 우스갯거리처럼 그 돌아온 꼰대 아재에서 이 노사모 그리고 대깨문 그리고 대깨리라고 불러야 되나요? 어쨌거나 주류가 이런 식으로 권력 핵심만 쫓아다니면서 여권에 이 넘나드는 팬덤 집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런 소신과 이념도 없이 권력 향배에 따라서 거의 흘러가요. 지금 사실 뭐 지방의 대깨문 조직에 앞장서던 자들은 다 지금 이재명 쪽에 줄 섰다 이런 소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인이라도 나쁜 집단이라도 끝까지 자기들이 강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면 최종까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면 최소한 신념의 방향은 잘못됐지만은 소신이라도 있었구나 인정을 합니다. 한국의 정파에 대해서 제가 좀 우습게 생각을 하고 기성정치에 거리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정당에는 소신도 없다는 거예요. 친일을 하고 친박을 해봤자 박근혜가 잘못되고 이명박이 잘못돼도 그 정당에 책임지는 사람이나 끝까지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도 없고 노사모도 그랬고 대깨문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깨문들이 저렇게 이재명이한테 설설 넘어가고 끝나버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도 참으로 한심한 것들이다라고 말하려는 찰나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는 친문 성향의 당체가 이재명 부부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재명 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주식 20억을 받았다. 즉 23억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을 어제 검찰에 접수했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굉장히 크게 보도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일개 대깨문 단체가 고발한 내용을 저렇게 크게 보도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재인 지지자를 중심으로 창당된 정당이다라고 되어 있고 3월 24일 날 창당됐고 중앙당사는 이 서울 3위 익스콘 벤처타워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등포에요. 창당 등록일이 작년 총선 한 달 전인 3월 24일이고 대표가 이민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죠. 여의도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 중에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문파 성향의 정당으로 이해찬 퇴진, 이재명 출당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민노총, 노무현 재단 등에 대한 비판을 하는 소위 오솔이라고 부르는 이 문가리의 가장 이 극렬한 한마디로 극문 중에서 하나로 지금 손꼽아지는 세력입니다. 자, SNS, 트위터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만든 정당이고, 그래서 대체로 이 주류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정당에 관심도 없는데, 이들이 굉장히 극성이라 문재인 지지자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이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민주당을 비난하고 민주당 해체를 요구하고 민주당 인사보다는 과거 통합당 인사가 낫다고 하면서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를 주장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면서 문재인 지지자라기보다는 주로 문재인 지지에 대한 것은 구색만 갖추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총선 이후에 민주당 앞에서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하고 이해찬 퇴진 시도 벌였고 이해찬을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들의 성향은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친문, 친조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대깨문 중에서 극히 좀 극단적인 이질적 세력이 서초동 대검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캠프의 법률지원단 소속인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재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3년 후에 팔 수 있는 주식 20억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은 지난 8월 말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측과 설전을 벌이며 재판 전후로 좀 대충 봐도 한 20-30억은 썼어야 될 건데 명목 재산이 늘어났다. 그래서 뭐 1억 6천만 원 정도 늘어났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죠. 그러면 변호사비는 어디 가서 뭘로 쓴 거냐? 당신이 30명의 변호사를 로펌, 유명 로펌 10곳에서 2년간 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 3천만 원이 그리고 주택평가액을 정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이 줄었다 했는데 자, 이 3억이 변호사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재명의 그 말이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23억을 받았다라는 변호사는 누구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변호사가 이재명 진영에 영입됐다라는 게 2018년 11월 22일 보도로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이 해경궁 김씨 사건 변호인단에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거로 22일 뒤늦게 확인되었다. 자, 그래서 이태형 변호사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아니면 이태형 변호사가 아니라면 되는데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검사가 뭐 별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딱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2년 전이고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경을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한 곳이 수원지검인데 그 진정 출신 변호사를 방패로 삼고 나섰다는 겁니다. 통상 정감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이런저런 조직 내 인연의 고리를 활용해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이태영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교육감을 기소했던 공안통으로 2018년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을 했는데 김혜경이 민주당의 출신 김상곤 교육감을 기소한 전력이 있는 정감 변호사까지 영입한 것을 놓고 그 배경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김혜경은 이 변호사 있기 전에 변호사가 하나 있었는데 추가로 데려왔어요. 자, 그래서 이 이태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왜 왔느냐? 김혜경 주장 말로 떳떳하다면 별것도 아닌 해경궁 홍씨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정감 변호사까지 영입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이 뭔가 배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영 변호사는 김혜경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를 같이 맡았다. 이렇게 지금 전해졌어요. 자, 그래서 뭐 경력으로 보면 이태영 변호사가 맞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 돈을 수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깨문 정당이 이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18년 6월에 이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 이재명은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다가 그거 이제 허위사실 유포였죠. 또 부인 김혜경은
문재인을 비난하는 소셜미디어의 SNS에 해경군 김씨라는 닉을 가진 실계정주라는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어요. 당시 이재명은 문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탄압을 받고 있었고 이재명이 문준용 문제까지 거론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경찰이 김혜경에 대해 기소 의견이라고 냈지만은 수원지검이 2018년 12월에 증거 부족이라며 기소 중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이태영 변호사가 정관이라서 통했다라는 말도 나왔고, 그래서 이 변호사는 본인 사건을 의뢰하면서 친분을 쌓은 A씨를 통해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전달된 23억을 수임료를 받았다는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친한 사람 A를 통해서 말을 했고 이 A는 또 B한테 전달해서 고발인들에게 들어왔다 이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면 전환 사채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전환 사채일 거다. 그래서 2018년 7월 이후에 20억 이상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2018년 11월에 3년 만기 1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중견기업 C인데 이 이태영 변호사가 이 C 계열사의 사회이사로도 선임되어 있고 이 변호사 외에도 C사의 다른 계열사에는 이지사 캠프 소속 여러 명이 최근까지 사회이사로 있다.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이태영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정상적으로 받아 세금 처리했다. 전환사채를 받은 적도 없고 금액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허위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 친문단체의 녹취록에는 이태영 변호사 지인 A와 다른 단체 대표 B 그리고 이 변호사와 B 사이에 수임료 액수를 추정하는 대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는 A가 B에게 입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A는 이지사 수임료 대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얘기한 건데 그런 걸 딴 데다 옮기고 다니면 안 된다고 했고 주식으로 주는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일을 안 받고 말지라며 이 변호사가 이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문제라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변호사가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 한 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른 녹취록은 이 B가 이 변호사한테 전화해 다른 사건 수임료를 상담하는 내용인데 B가 이지사 변호사비 25억을 언급하자 이태영이 잠깐만 25억이 뭐라고요? 라고 되물었고 B가 A씨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변호사는 예 착수금 1억은 받아야 될 거예요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일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 친문 중에서 이재명을 싫어하는 친문에서 컨트롤 되지 않는 극단적인 부류가 고발을 한 것처럼 외견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외견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일까? 아니면 이 녹취록이 따여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다른 민주당 내부에 거대한 세력 다툼이 있었고 그 세력 다툼의 결과가 결국 경선은 마지막 지점에 지금 이재명에 대한 빼박 고발로 간 것일까? 지금 그렇게 두 가지로 추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재명은 변호사를 30명을 이렇게 선임했는데 이낙연 측에서는 재산이 오히려 1억 6천쯤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은 본인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감소했고 주택 평가액 증가분을 감안해서 3억 정도 이상이 감소했다라고 말하며 이 정도가 변호사 부분으로 지정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변호사가 수십억일 거다라고 하고 있고, 저도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30억은 들어갈 거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면 이재명은 이 주식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디에서 나왔을까? 주식으로 누구에게 뭘 받았을까? 왜 일부는 현금이고 이렇게 많은 주식을 또 따로 줬을까? 여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에 배임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라는 이낙연 캠프 측의 발언과 또 대깨문 한 조직이 이재명을 변호사비 문제로 고발한 부분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극단적 혐오를 담고 있는 여권의 계층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선이 진행되어 가는 속에서 큰 폭탄이 될 수 있다 봅니다.